안녕하세요. 영업의 신초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 거냐면 7S 모델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맥켄지에서 이제 나온 7S 모델링은 기업 내부의 역량을 분석하는 툴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모델인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거의 28회차, 29회차 다가가죠. 그래서 3C부터 시작해서 어제 수합 분석을 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SPT 전략, 그리고 어, 마케팅 믹스에 대한 포피, 포시, 포이까지 진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럼 이제 이것들은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타겟팅을 한 거고, 그리고 이제 내외부적인 역량 분석을 통해서 타겟팅, 포지셔닝을 잡고 거기에 대해서 기업이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고객 관점에서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디지털 산업화, 감성 마케팅에 대한 부분, 이런 것까지 저희가 공부를 해서 알아보았죠. 근데 이제 지금 해야 될 거는 저희가 이런 일들을 진행을 하는 사람들은 기업이라는 주체죠. 조직이라는 주체. 그래서 7S에 대한 부분은 최소한의 조직을 가지고 있는 또는 기업이 어떤 요인들 그리고 어떤 7가지 구분자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구분해서 경영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경영 모델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기업이 최고의 성과,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어떤 요소들을 고민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기업이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적인 고민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그 툴이 7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요소들을 7가지로 구분을 했고, 그 7가지 구분의 분석과 묘사와 구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최고 효율을 고민을 하다 보면 좀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7S의 그 고민을 해야 된 타이밍이나 시기 상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직 내에 하이 퍼포먼스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하이 퍼포먼스란 성과를 최대치로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도 그렇고 프로젝트도 그렇고 뭐 신제품 개발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데요. 고성과를 이룰 때 우리는 7S 모델링을 한다. 그리고 조직이 변화된 이후에 어떠한 영향력이 끼칠지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직 변화 이후에 악영향적인 영향 요소들에 대한 고민, 그리고 선한 영향력, 긍정적인 영향력에 대한 고민, 그리고 회사를 M&A 또는 인수합병 했을 때 그때 합병을 하고 나서 기업 간의 합병 이후에 어떤 프로세스 조정이 필요한지, 또는 어떤 부서 간의 합병, 팀 간의 합병했을 때 어떤 부작용과 그 부작용을 막기 위한 프로세스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이걸로 풀어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갈 때 전략을 구현해야 되는데 실질적인 방법이 잘 돌출되지 않을 때 이 7가지 요소를 조합해서 고민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당면한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럴 때도 역시 7S 모델링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어,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7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structure, strategy, system. 이 structure와 strategy와 structure와 strategy와 시스템 요거에 대한 부분은 하드웨어적인 그런 요소입니다. 그래서 전략, 조직, 그리고 업무 프로세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쉽게 드릴 건데요. 스트래티지는 이제 전략적인 부분으로서 어,
기업이 이제 나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전략적으로 방향성 설정을 하면서 이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스트럭처는 말 그대로 조직 구조입니다. 그래서 조직도, 그러니까 뭐 우리 맨날 그 조직도 보면 이렇게 사장 CEO를 두고 나서, 그리고 이렇게 뭐 경영 지원, 제조, 그다음에 연구, 그다음에 영업, 마케팅, 뭐 요렇게 AS 고객 지원 요렇게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조직도 관련해서 이제 말씀 쉽게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시스템에는 이제 업무 프로세스, 자원 관리하는 그런 툴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전략과 조직, 그리고 업무 프로세스, strategy, structure, 시스템, 요 세 가지는 어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이 세 가지도 있습니다. 이제 스타일이 있고, 이제 스텝이 있고, 그리고 스킬, 요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일과 스킬과 스텝, 요 세 가지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어 이 소프트웨어적인 요소의 그 특징은 전략을 아까 하드웨어적으로 조직을 구성해서 시스템으로 전략을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구축을 했으면, 소프트웨어적으로 그 전략을 뒷받침할 인력은 여기서 말하는 이제 구성 요소 스텝이 얘기가 될 거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발휘할 기술이나 역량, 요거는 이제 스킬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요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관리되어야 될 그 관리 스타일, 이런 거는 이제 그 스타일은 리더, 뭐 CEO의 리더십이 됐던, 중간 관리자의 리더십이 됐던, 그 리더에 대한 리더십을 이제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strategy, structure, strategy and structure and system. 네, 요 하드웨어적인 부분과 스타일, 스텝, 스킬, 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근데 이제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shared value, 이제 공유 가치입니다. 이 shared value가 왜 중요하냐면, 이 shared value는 조직의 핵심 가치이면서 조직의 그 핵심 신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흔들리면은 나머지 요소가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특히 하드웨어적인 부분, 이거를 일치하는지에 대한 점검을, 기준점을 잡고 보정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shared value, 공유 가치, 핵심 어 기업 이념, 신념, 가치, 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문화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키 핵은 요 shared value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특히 소프트웨어 기술 역량이라든지 구성원들에 대한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그 기업의 문화, 관리 스타일, 리더십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그 소프트웨어적인 요소에 대한 전체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데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것이 이제 shared value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trategy. strategy는 말 그대로 전략인데, 이거는 시장을 침투를 하는 입장이다. 그러면은 언제 어떻게 시장을, 무엇을 가지고 침투를 할 것이냐. 그리고 기존에 있는 기성 제품들도 있을 거고 경쟁사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장 침투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침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 그다음에 그 새로운 제품에 대한 개발, 또는 새로운 시장에 대한 개발, 그리고 좀 더 나아가 가지고 제품의 개발과 시장의 개발을 넘어선 다각화적인 그런 부분, 이런 것들이 스트래티지의 요소 분석의 고민 대상거리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스트럭처, 조직도. 이 스트럭처 조직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직도가 있죠. 그래서 가장 실패적인 조직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애플과 노키아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노키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다채널로 의사를 결정하는 조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 의사 결정을 따라서 어느 지점까지는 상당히 민주적이고
있게 보이기도 하고 하지만 어떨 때는 굉장히 힘드냐면 변화가 신속히 대응해야 되는 타이밍이 왔을 때, 특히 이제 애플이 스마트폰을 만들었을 때 노키아의 그 플라스틱 키보드 기반으로 된 그런 것들은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죠. 그런 거는 이제 조직도가 그만큼 중요하다. 근데 이제 애플은 어떻게 돼 있냐면 스티븐 잡스를 기반으로 해서 이게 완전히 그 원형 방사형 집중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 다원화 구조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애플 같은 경우는 스티븐 잡스가 발걸음을 이동하는 거에 따라서 방향성이 결정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물이 이제 나왔던 거죠. 근데 이 애플 같은 그 중심 다원적인 조직의 구조는 성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면 좋은데 이 오너의 그 자질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일 같은 경우는 업무 프로세스 자원 관리라고 쉽게 보시면 되는데요. 요소들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IT 시스템, 그룹웨어,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역량 관리나 자재 관리를 자원 관리에 있어서 업무적인 프로세스를 루틴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크게는 뭐 자재 관리는 뭐 이카운트를 한다던가 회계 관리는 더존으로 해서 세무 관리까지 묶어서 한다던가 아니면 인사 관리는 뭐 오라클로 한다던가 ERP는 뭐 ERP 또는 셉을 이용한다던가 이렇게 고민을 좀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리고 스킬이 어디 있나요? 네, 여기 있군요. 스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하고 역량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스킬을 얘기하기 앞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스텝입니다. 스텝은 스킬과 연관돼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스텝이라는 거는 이제 그 조직이나 기업을 구성하는 가장 그 핵심 구성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쉽게 이해하려면 직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직원들을 어떻게 육성할 것이냐, 어떻게 어 채용할 것이냐. 채용이 굉장히 어렵죠. 네. 그리고 어떻게 육성되고 채용을 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발에 인재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이탈을 위한 보호 전략은 어떻게 할 것이냐. 보호 전략으로는 주 4일 근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재밌는 얘기 해 봤고요. 요즘에는 대통령 후보영 중에 한 분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주사일 근무제 외치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아주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배치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조직에 대한 환경적인 변화에 있어서의 재배치는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래서 스텝은 구성원 및 일반적인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고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킬에 대한 거는 이제 기술 또는 역량,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스킬, 기술을 역량을 강화시켜야 되는 고민 중에 하나인데요. 요거는 인력 충원부터 해가지고 역량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M&A나 통합을 했을 때 우리가 스킬을 이렇게 흡수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M&A나 그 merge 회사를 인수합병한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인수합병한 그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흡수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 그 스킬에 대한 부분도 이제 세 가지로 고민할 수가 있다. 사람을 잘 뽑을 수도 있고, 뽑은 사람을 잘 교육시킬 수도 있고, 그것도 아니면은 M&A를 통해서 콜라보 또는 인수합병을 통해서 회사를 흡수할 수도 있다. 기술을 흡수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스텝과 스킬이 있는 것도 가장 중요한 거는 리더십이겠죠. 리더십 관리. 리더의 관리 스타일. 이거는 이제 기업의 문화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리더십 관리. 좋은 리더십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나쁜 리더십에 대한 고민. 이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더십이 스타일. 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또는 기업 문화, 조직 문화에 따라서, 그다음에 사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사업 전략에 따라서 리더십 스타일은 굉장히 다양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히 스타일을 좀 알아보면 리더십의 그 관리 스타일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시형 리더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따라와." 이런 거. 비전을 보여주고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해 주는, 그리고 친화적인, 이렇게 뭐 상담도 많이 해 주고 다독여 주고 이끌어 주고 끌어 주고 하는, 그리고 민주형, 뭐 의견을 존중해 주고 기회를 열어 주고 형평성에 대한 부분을 중요시 여기는 리더십, 그리고 그 솔선수범형, 그리고 육성형, 요렇게 크게는 6-7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요즘에 그 MZ 세대나 이 22년도, 20년도 이후에 지향되는 리더십은 비전형 리더십, 예 친화형 리더십, 그리고 민주형 리더십, 그리고 육성형 리더십은 이제 많이 선호하고 성공 케이스가 많습니다. S&P 500 기업 편입한 기업들을 봐도 그렇고. 하지만 지시형 리더십이나 솔선형 리더십은 요즘 시대에는 많이 적합하지 않다. 사기저하를 일으키는데 상당히 큰 공헌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 가지 그 전략과 조직, 그리고 시스템도 중요하고, 그리고 기술 역량, 그다음에 구성원, 중간 리더십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공유 가치, 그 조직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래서 그 조직의 핵심 가치는 이 나머지 6가지의 요소를 다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리고 특정한 핵심 가치의 역량적인 범위를 벗어났을 때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핵심 가치, shared value, 공유 가치가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다음에 중요한 게 리더십이겠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7가지 기업 내부 역량 분석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7S를 만들어 나갈 수 있고, 이 7S 경영 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 또는 기업의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7S 기업 내부 역량 분석 모델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업의 신조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마치겠습니다.